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 방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등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동 보도 협약을 맺은 KCTV 제주방송과 삼다일보, 한라일보, 헤드라인 제주가 설을 앞두고 제1차 여론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오늘 이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 민심 분석해 보겠습니다. 윤철수 헤드라인 제주 대표기자, 부남철 삼다일보 편집국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도지사 선거 관련 여론조사 내용을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일 치러지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선거에서 출마가 거론되는 인물 가운데 누구를 선호하는지 물었습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3%,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6%, 김승욱 국민의힘 제주시을 당협위원장 5%입니다. 송재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 문성유 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3%,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1%, 양윤영 소나무당 제주도당 위원장 1%, 없다는 14%, 모름 응답 거절은 12%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선거 후보 선호도에선 문대림 27%, 오영훈 22%, 위성곤 20%, 송재호 8%, 없다 16%, 모름 응답 거절은 6%로 나타났습니다. 문대림 의원은 제주시 갑과 을 선거구에서 각각 31%, 오영훈 지사는 제주시 을 26%, 서귀포시 24%, 위성곤 의원은 서귀포시 34%, 제주시 갑 16%였습니다. 국민의힘 도지사 선거 후보 선호도에선 문성유 20%, 김승욱 19%, 없다 36%, 모름 응답 거절은 23%였습니다. 문대림 국회의원 23%, 오영훈 지사 20%, 위성곤 국회의원 16%, 전체적인 도지사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입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출마가 예상되는 그 후보들 전부 나열해서 이렇게 봤더니 그 네. 민주당 그 소속의 주자 3명이 선두권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것을 네. 확인할 수 있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주자들은 좀 약간 좀 지지율에 있어갖고 굉장히 좀 부진한 면을 이렇게 보였는데 좀 상대적 격차가 좀 크게 나면서 앞으로 좀 예선 과정에서는 좀 민주당 주도의 그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더불어민주당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본선보다도 더 흥미진진한 예선이 펼쳐질 것이라는 점. 예. 그 예선도 국민의힘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경합이 매우 좀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봤습니다. 예. 예, 저는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저희들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그러지만 3강이라는 구도가 있지만 과연 이게 안정적인가라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 변수가 하나 확실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부동층이 27%에 달했다. 예. 저희들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월 달에 1차 여론조사를 했을 때 예. 그때 부동층이 제가 기억에는 32%에 달했던 걸로 예. 기억을 합니다.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지금 26%의 부동층이 있다라는 건 아직도 지금 이번 조사 결과를 봤을 때는 변동성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그렇죠. 여론조사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번 1차 조사는 아마 초반 판세의 흐름을 좀 이렇게 좀 엿보게 한 그런 결과였는데 예. 초반 판세 흐름에 있어 갖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문대림 의원, 그다음에 그 오영훈 현직 그 지사, 그다음에 그 위성군 의원 이렇게 3명의 각 축전이 아주 두드러지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문대림 의원이 가장 좀 크게 웃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니었는가. 문 의원 입장에서는 아마 이번 1차 조사 결과가 본인이 생각했던 만큼은 아마 목표가 도달한 것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위성군 의원도 굉장히 좀 약진했다. 굉장히 좀 선방했다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오영훈 지사 입장에서는 좀 썩 뭐 기분이 좋지 않은 뭐 성적표입니다. 굉장히 그 좀 불만족스럽게 이렇게 다가올 수 있고 좀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가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예. 문대림 의원이 만족했을까? 했을까? 라는 예. 부분에서는 아니다. 많이 불만에 차 있을 것이다. 더 높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위성군 의원이 약진하면서 조금 박스권에 갇혀버린 게 아니냐. 뭐 이제 초반이 이제야 시작이지만 그래도 이제 본인은 나름대로 작년 뭐 연말부터 열심히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조금 기대한 것과는 조금 떨어져 있어서 앞으로 확장성이 관건이 될 것이다. 예. 라는 부분과 오영훈 지사 관련해서는 윤 대표와 공감을 하는데 현역 프리미엄이 없다. 예. 이 부분이 오 지사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위성군 의원이 많이 약진을 한 점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이번 선거 또 경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앞으로 오히려 이게 관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 선거에서 뭐 가장 큰 관심사는 뭐 단연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입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전체 후보군에서 문대림 의원과 오영훈 지사 간 지지율 차가 3%포인트였었고 당내 조사에서는 뭐 이보다 좀 더 큰 5%포인트 차를 보였습니다. 물론 두 가지 모두 이제 그 오차범위 내에 있습니다만 이번 결과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민주당 경선이 본선이다라는 예. 지금 구도 하에서 이 3명의 그 차이가 오차범위 내지만 특히 당내 경선으로 봤을 때는 명확하게 보인다. 예. 라는 점에서는 명확하게 지금 1, 2, 3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각자 느끼는 점은 있겠지만 우선 그 문대림 의원이 27%, 오영훈 지사가 22%, 위성군 의원이 20%. 예. 뭐 다 20%대지만 이제 차이들이 있고 특히 문대림 오영훈 두 분의 격차가 전체 후보군에서는 3%포인트였는데 여기서는 5%포인트가 났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민주당 내에서는 문대림 의원의 경쟁력을 높게 보고 있다. 예. 그게 아까 저희들이 앞에서 얘기했던 오 지사의 현역 프리미엄이 아직 예. 작동을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오 지사가 지금은 현직 평가,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아닌 평가를 받으면서 이제 그동안 공격을 받았던 부정적인 부분들이 지금 이 여론조사에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이 부분 제가 관심 있게 본 거는 민주당 후보 별로 봤을 때 젊은 층 18세에서 29세 사이에 무응답층 없다 모름이 무응답층이 45%가 나왔다. 예. 좀 젊은 층에 젊은 층이 예. 이렇게 봤을 때는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이 45%의 젊은 층이 스윙보터 노릇을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이 층을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경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제가 볼 때는 뭐 태도 유보층이 한 22% 나온 거는 뭐 그 많이 나왔다고 보긴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1차 조사이기 때문에 아직 그 후보자 윤곽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금 약간 그 예비 경선에 참여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나열해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태도 유보층이 한 22%라는 거는 저는 생각보다도 오히려 적게 나왔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많이 나왔죠. 예.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에서는 굉장히 좀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좀 적게 나왔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그 부남철 국장도 얘기했지만 5%라는 오차 범위가 있지만 문대림 의원 입장에서는 흐름을 탔다. 뭔가 초반 흐름에 그 주도권을 잡았다. 여기에서 좀 만족감이 더 클 수밖에 없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뭡니까 전체적인 나열 연령 조사도 그렇고 민주당 조사도 그런데 그 지역별로 이렇게 보면 서귀포시에서는 위성군 의원이 우세가 확실시 되고요. 그다음에 제주시 갑과 을에서도 민주당 적합도 조사만 놓고 보면 그 교차 분석표의 그 내용을 보면 문대림 의원이 약간 우위를 보인다. 물론 상대적 우위입니다. 물론 그 제주시 을 같은 경우에는 오영훈 지사도 문 의원하고 이렇게 약간 경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갑 지역과 그 을 지역에서 일단 그 문대림 의원이 제주시 전체적으로 약간 우위를 보이고 있다라는데 좀 의미를 갖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합니다. 또 위성군 의원은 뭐 그 후보 적합도에서 20% 포인트지만 나란히 1위부터 3위까지가 전부 그 20% 저기 대에 안정적으로 이렇게 진입하면서 했다. 그런데 문 의원은 그 선거 출마 결심을 한 지가 벌써 뭐 공식적으로 한 지가 한두 달 이렇게 좀 지났고 이렇게 했는데 위성군 의원은 아직 뭐 그 마음 출마 결심은 했지만 뭐 주변 분들에게 본격적으로 같이 이렇게 뭐 지지 운동이라든지 뭔가 좀 조직을 이렇게 꾸려갖고 약간 그 여론조사에 이렇게 대응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약간 조심스럽게 관망하면서 조심스러운 행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위의 20% 정도의 그 지지율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좀 높게 나왔다. 그래서 그 약간 그 좀 나름대로 좀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반면에 오영훈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하속기 반전을 꾀할 그 카드가 필요하다. 또 지지세 확장을 할 수 있는 뭐가 좀 필요하다. 좀 그렇지 않으면 좀 당내 경선에 대한 위기감이 굉장히 그 지지층 내에서도 고조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래서 아마 그 조만간에 뭔가 그 약간 좀 자신의 그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일단 뭐 현직 도지사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의 테두리 한해서 뭐 출판 기념회라든지 이런 좀 그런 행사들 좀 가져나가면서 뭔가 좀 액션을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좀 예비 후보 등록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좀 약간 그 여론조사가 생각만큼 그 저조하게 나올 경우에 한 템포 빨리 가져나갈 수도 있겠다. 예비 후보 등록 시점을. 오 지사가 그렇죠. 예. 아마 그럴 가능성도 없잖아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그 송재호 전 의원 네 여론조사가 좀 생각만큼 많이 나오지 않았고 그 때문인지 출마를 아마 포기하는 듯한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얘기 관련해서는 혹시 어떤 의견 갖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그 송재호 의원은 그 독자적 조직을 통해서 이번 선거에 좀 완주하겠다 이런 의지보다는 문대림 의원과 뭔가 연대하면서 오영훈 지사를 좀 압박해 나가겠다. 반 오영훈 연대 쪽으로 해서 뭔가 선거운동의 포문을 열었고요. 그러면서 독자적인 그 조직을 굉장히 좀 확정해 나가는 이런 전략보다는 문 의원과 좀 같이 손을 잡으면서 좀 도정을 비판하고 그다음에 오영훈 지사에 대해서 그 위기 관리 능력을 아주 그러니까 공세를 퍼붓는 걸로 해갖고 선거운동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럼 독자적으로 이렇게 갈 그런 그 의지가 확고한가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그 포럼을 통해서 아마 동상이몽이 있었지 않나. 이 포럼을 잘 이렇게 꾸리면서 연대를 하다 보면 송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한테 아마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요. 문 의원 역시도 아주 뭐 자신에게 아주 그걸 통해서 이렇게 가져나가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근데 뭐 결정타는 여론조사였죠. 여론조사에서 문 의원은 상승세가 확실히 타는 반면에 송 의원은 굉장히 좀 정체되는 국면을 보이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좀 치고 나가긴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또 정치는 과거를 없앨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 전 의원께니 출마를 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선거 2년 전에 그 난리 법석을 떤 상태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저 기억에는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다고 보고
또 그런 부분에서 타격을 입은 분께서 2년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출마를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과연 도민들이 수용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문대림 의원과의 연대 부분은 서로가 동상이몽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연대가 이루어질 것이냐, 오히려 야합이라는 얘기를 들을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조금 비판적인 시각을 본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을 때 문대림 의원이 쉽게 연대라는 말을 쓰겠느냐 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랬을 때 송 전 의원이 과연 이번 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선거가 경선이 끝나고 원팀이 됐을 때는 뭐 민주당 소속으로서 뭐 역할을 하겠지만 경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는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 또 그 부분에서는 조직이 조직 선거라는 말은 좀 부정적이지만 또 송 의원이 그렇게 조직이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선만 놓고 봤을 때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대림, 송재호 연대가 네. 오영훈 지사에게 아주 큰 타격을 입혔다.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오영훈 지사가 지난 3년 6개월 이상 이렇게 끌어온 도정의 성과를 아주 희석화시키듯이 지금 제주의 모든 상황이 굉장히 위기 상황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전략, 그리고 각각의 현안 사업에 섬식정류장부터 그 칭따오 화물선 운항이라든지 행정체제 개편이라든지 모든 걸 일단 일거에 이거는 성과가 아니라 굉장히 그 정책의 실패로 네. 이렇게 규정하면서 공세를 퍼붓는 이 전략. 그래서 반대로 그 오영훈 지사 입장에서는 이런 공세를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하지 못한 점, 또 주요 정책마다 약간 논란의 소지를 굉장히 남기면서 계속 이를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매듭을 지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끌어온 점, 이것 때문에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그대로 아마 그 평가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송재우 의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없었다. 예. 저는 왜냐하면 이거는 반호연대라고도 표현이 되지만 그 민주당 내부 행동본부 거기에서 제기를 하고 공격을 하고 그걸 또 문대림 의원이 받아서 또 공격을 하는 이 역할이 있었지, 송재우 의원이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느냐를 찾아보면 그렇게 역할을 하진 않았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저는 반대로 그때 진짜 공식적으로 제 목소리를 내고 강력한 공격을 했다면 여론조사에서 과연 이런 수치가 나왔겠느냐라는 부분은 본인이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하시겠다면. 국민의힘은 이제 본인 의사에 따라 고기철 도당 위원장을 제외하고 이제 문성유, 김승욱 두 후보군에 대해 진행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 전체 후보군에서는 김승욱 당협위원장이, 당내에서는 문성유 전 기재부 실장이 다소 앞섰습니다. 물론 이 앞선 게 1%포인트여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이번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당내 그 적합도 조사 이 결과만 보면은 네. 누가 1인지 2인지 이건 구분은 사실 의미는 없고요. 그 전체 나열형 조사 결과 보면 김승욱 위원장이 5%, 문성유 전 실장이 3%밖에 안. 굉장히 좀 5% 이하의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거든요. 다만 당내 적합도 조사는 선택의 여지 없이 두 명의 후보만 상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한 명은 20%, 한 명은 19% 나와서 좀 많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전체 그 나열형 여론조사 결과와 이렇게 비교해 보면 굉장히 그 차이가 크다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 당내 적합도 조사에서 그 부동층, 태도 유보층이 지지 후보가 없거나 오름, 응답 거절을 한 이 응답층이 총 몇 퍼센트가 되냐면 59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60% 가까이가 선택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 기권을 했다라는 말인데, 그걸 본다면 굉장히 선택할 사람이 없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과 같은 예를 들어서 이 두 후보의 설정이 계속적으로 간다면 흥행은 어렵지 않겠나. 이 상태로 가서 아마 경선을 치른다 하더라도 도민사회 그 유권자들로부터 이렇게 관심을 불러일으킬지는 정말 미지수입니다. 또 하나는 정말 국민의힘에서 선거를 하고자 한다면 과거 그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좀 사과를 하려면 정확하게 사과를 하고 가든지 또 당 조직을 쇄신하려면 정확하게 쇄신해서 가든지 또 선거를 하려면 참신한 인물, 인재 영입을 하려면 그것도 좀 확실하게 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기존 인물, 기존 사람만 갖고 계속 이렇게 그 꾸려나가면서 버티기를 하는 양상. 그러면서 지금 그 이번에 여론조사에 설정, 국민의힘 주자로 설정된 인물도 기존에 나왔던 그 분들 그대로 오히려 더 압축돼서 뭐 기존에는 한 4명 정도 이렇게 거론되다가 뭐 2분이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하니까 결국은 2명만 놓고 상정하니까 이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본선에 그대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상태가 그대로 지속될지 아니면 뭔가 좀 반전에 좀 계기점을 마련할지 예. 이게 앞으로 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국민의힘을 놓고 봤을 때는 누가 더 나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후보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떠올리지 못하고 있다. 한계를 보여주는 조사, 저희 조사를 통해 한계를 보여줬었다. 뭐 누가 높고 낮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 한계를 보여줬다. 제가 봤을 때 이 두 분을 놓고 했는데 국힘에서 지지하는 분들마저도 없다 모름 응답 거절이 33%가 나왔습니다. 예. 이거는 참 이런 여론조사를 해야 됐었느냐라는 솔직한 얘기로 회의감까지도 들 정도로 유권자들이 국힘에 대해서는 각인을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걸 왜 못하고 있느냐? 그건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거든요. 근데 그 자체를 본인들이 인식을 하고 있느냐? 저는 그 본인들도 인식을 못하고 있다. 그냥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자기들이 시각에서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설령 지더라도 야당으로서 또는 어떠한 견제 세력으로서 제주도에서 자리를 갖기 위해서는 이 후보들의 경쟁력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에 대해서 도당만이 아니라 중앙당도 진짜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또 4.3을 또 왜곡하는 발언을 계속 또 했거든요. 본회의장에서. 이게 과연 나는 국민의힘이 제주도를 버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장동혁 대표가 제주를 왔었는데 지난주에 와서도 4.3 평화공원은 뭐 일정상의 이유를 들어서 들지만 예. 들리지 않았다.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국힘은 이번 지방선거는 포기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두 후보분들이 참 열심히 하시겠지만 많이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선거뿐만 아니라 도의원 도의원도 선거도 이제 굉장히 그렇게 아마 가요. 도의원 후보들도 아마 걱정이 많을 겁니다. 앞으로 이제 선거까지 이제 넉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뭐 당내 뭐 경선도 이제 본격화될 텐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또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우리 구남철 국장께서 먼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뭐 지금까지 아까 앞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민주당 경선이 최고의 관심사고 예. 그런데 민주당은 경선에서 권리당원 50%, 시민 50%를 해서 이제 뽑는데 지금 문제는 페널티를 그렇죠. 과연 누가 얼마나 받았느냐. 근데 오영훈 지사는 자기는 안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문대림 의원도 자기도 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진짜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 큰일 날 부분이지만 예. 그거를 고려했을 때도 지금은 과반은 아까 전체적인 나열형이나 당내 선언만 봤을 때 모두가 20% 내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월등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접전형 경선이 될 것이다. 라고 봤을 때 1차 경선에서 과반이 나올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예. 만약 이 3명이 그냥 계속 간다면 그랬을 때 가장 키포인트는 단일화. 이제 셋이 어떻게 구도가 될지 모르지만 단일화 문제가
가장 민주당 경선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과 국민의힘은 지금 50만 이상의 자치단체장을 중앙당에서 공천하겠다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소장파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지만 그게 이루어졌을 때는 이 두 후보가 갈 수 있겠느냐, 진짜 전력 공천으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중앙당의 공천 방침, 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천 방침에 따라서 이 국민의힘 경선이 또 판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야 시작이다. 변동성이 너무 많은 경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아직은 초반입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나와서 설령 뭐 우세한 약간 순위가 약간 가려졌다고는 하지만 전부 오차 범위에 있고, 그리고 예전 선거도 이렇게 좀 되돌아보면 3, 4월 거의 뭐 4월쯤에가 그 공천이 확정되는 시점을 전후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때 여론이 반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아마 그 2018년인가 원희룡 지사가 아마 재선 도전할 때 당시에 그 직전까지는 민주당 후보에 굉장히 좀 열세였거든요. 근데 그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면서 반전으로 돌아서고 결국은 승리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민주당에서 지금 그 3명의 그 주자가 거의 뭐 선두권을 같이 갖고 경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변수의 요소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 변수의 요소 중에서도 당장에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 딱 물어본다면 크게 두 가지, 아까 불암청 국장님 얘기했듯이 하나는 단일화 변수, 두 번째는 경선 룰과 관련한 변수가 있습니다. 단일화 변수는 어떻게 지금 현재 아까 여론조사에 상장한 주자는 송재호 전 의원까지 해서 4명이거든요. 그럼 4명이 어떤 식으로 단일화 해나갈 것이냐. 일단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때는 문대림 의원과 송재호 전 의원은 뭐 연대를 선언했기 때문에 어쨌든 연대 쪽으로 가면서 같이 같이 흡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성곤 의원과 오영훈 지사인데 지지층이 굉장히 겹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아마 위성곤 의원도 차마 공식적으로 조직을 꾸리면서 굉장히 광폭 행보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조심스럽게 완망하면서 운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문제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후보 경선에 가서 좀 오영훈 지사와 예를 들어서 문대림 의원, 그다음에 위성곤 의원, 3파전으로 해서 아마 치열한 접전 상황 날 때 이 3파전이 그대로 갈지, 아니면 위성곤 의원과 오영훈 지사가 단일화 논의를 할지, 아마 본인 둘은 단일화 논의를 안 하더라도 지지층에서는 둘을 압박할 수는 있어요. 단일화 하라고. 압박 요구는 아마 갈수록 더 거세질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아마 이런 변수가 하나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경선률인데 불암철 국장도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은 오영훈 지사 같은 경우에는 광역단체장 5명, 전국에 5명 있는데 하위 20%를 선별해서 페널티 20%를 이렇게 부여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5명 중에 누가 그 하위 20%에 속했는가? 이미 평가는 다 끝났는데, 그래서 오영훈 지사가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이렇게 들어보면 1월 말까지 해서 다 당사자에게 통보가 됐는데 나는 통보 안 받았다. 이 얘기는 즉 자기는 본인은 하위 20%안 들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걸 검증은 아직 안 됐고요. 물론 나중에 확인은 본인이 아마 그렇게 말했으니까 없는 사실을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일단 통보를 안 받았다는 것까지는 팩트인 것 같고요. 근데 실제 중앙당에서 당사자에게 통보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 그거는 확인이 아직 안 되는 거고요.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대림 의원이 감점 요인은 문대림 의원이 당사자인데 일단 공천 공천 과정에서 일단 공천에 불복해갖고 탈당한 이력 때문에 이게 10년간 일단 적용하고 그다음에 8년을 더 적용한다고 이렇게 되거든요. 총 18년간 적용합니다. 그래서
문대림 의원이 그 옛날 공천 불복한 그때가 벌써 10년이 넘는 일이긴 합니다만 지금 저기 뭡니까 작년 말에 민주당이 그 최고위원을 통해서 당원 개정안 당원을 개정한 그 경선 룰에 보면 25%를 감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안에 보면 예외 규정이 있거든요. 예외 규정에서 이것을 약간 그 감점 그 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그 어디에 보면 아마 그 조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저기 공직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민주당 소속으로 해서 당선된 경력 있는 사람은 그냥 감점을 하지 않는다. 물론 이 경우에도 최고위원의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일단 감점 대상자는. 그래서 문대림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감점을 안 받는다면 최고위원회로부터 감점을 면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의견을 받아야 되는 그 과제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받을 수 있는가? 만약 받는다면 문대림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탄력을 더 아마 붙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민주당 경선의 1대1 구도는 가지 않고 위성군 의원이 끝까지 달릴 것이다. 그랬을 때 1차에서 과반이 없이 어떻게든 결정이 나고 2차로 넘어갔을 때 오히려 좀 색다른 조합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지역적인 부분이나 학교적인 뭐 이런 뭐 저희들이 지연, 학연, 혈연을 떼야 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둘로 가게 됐을 때 거기에서 좀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또 그거를 노리고 있다. 서로가 다 보고 있다. 그거를 다 가고 있는데 과연 그게 누가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1차에서 1, 2등을 한 두 사람이 붙게 돼서 3등은 당연히 누군가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오 지사와 위성군 의원이 나중에 생각을 같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문대림 의원이 그 경선 불복에 관한 페널티 부분은 이제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그다음에 대선 기여도 뭐 이런 부분에서 자기는 피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감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근데 마지막에 남은 게 최고위원회 의결인데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보면 과연 문대림 의원이 낙관만 할 수 있겠는가? 이 문대림 의원은 뭐 자기가 분명히 밝혔듯이 정청래 계열인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많이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위원회에서 이게 쉽게 넘어갈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민주당은 제주도는 누가 되든 우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친명 쪽에서 과연 이거를 쉽게 넘어가겠느냐? 원칙을 던져버리면 이게 원칙을 내세우면 힘들기 때문에 과연 이게 쉽게 넘어갈 문제인가는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민주당의 그 경선들을 보면 1차 같은 경우에는 예비 경선을 치르도록 돼 있거든요. 예비 경선은 당원 100%를 그 해서 이렇게 치르도록 했는데 만약에 3명이 그 1차 예비 경선을 치른다면 이 중에 1, 2, 3위를 가리게 되고 그 중에 또 3위는 일단 뭐 컷오프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1, 2만 갖고 이렇게 간다면 아마 이때 그러면 그 예비 경선의 결과가 굉장히 그 당원들, 뭐 일반 도민들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순수 당원들로만 해서 하는 그 경선이기 때문에 1차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 보면 그 민주당 지지층에서 표심이 어떻게 이렇게 갈라지는가 아마 이거 보면 아마 참고하시면 일단 초반 판세는 약간 가늠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다음 교육감 선거입니다. 먼저 VCR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주도 교육감 선거에서 출마가 거론되는 인물 가운데 누가 교육감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김광수 현 교육감이 35%로 가장 앞선 가운데 고이숙 현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이 14%로 뒤를 이었습니다. 송문석 전 서기중앙여중 교장은 9%, 김창식 교육위원과 오승식 교육위원이 각각 5%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없다거나 모른다는 응답 비율은 34%로 나와
3명 중 1명은 아직 후보를 고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모든 연령층에서 특히 60대 이상에서 상대 후보들보다 높은 지지를 받은 가운데 고희숙 교육위원은 40대와 50대, 60대에서 송문석 전 교장은 20대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지역별로도 김광수 교육감의 지지율이 모두 높게 나온 가운데 고희숙 교육위원은 제주시 을 지역에서, 송문석 전 교장은 서귀포시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 여론조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예상했던 대로 5명의 그 예비 주자가 있는데 네. 현직 그 교육감인 김광수 교육감이 가장 좀 앞서가고 있고 그다음에 고희숙 교육위원이 바로 그 뒤를 쫓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뭐 세 분 같은 경우에는 전부 그 10% 일단 미만의 그 지지를 하면서 아주 격차가 좀 크게 나타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김광수 교육감이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한 독주 체제를 이렇게 구축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예. 그래서 아직은 그래서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도전자 4명 중에 고희숙 의원이 이번에 10%대 그 득표 지지율을 이렇게 보인 걸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데 이 상승세의 그 요인이 뭘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교차 분석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진보 성향 또는 예. 민주당 예. 이쪽 성향에서가 좀 약간 고희숙 의원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 다른 그 송문석 전 교장이나 김창식 교육위원, 오승식 교육위원이 그 약간 지지 성향, 지지층의 그 특성과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고희숙 그 교육위원이 이런 특성이 많거든요. 저는 왜 이걸 보냐면 그동안 뭐 타 시도에도 뭐 서울시 교육감, 부산시 교육감 선거할 때도 보면 그 정당 선거와 일반 정치 선거와 같이 궤를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 선거에서 어느 후보와 딱 그 이렇게 그 뭐 당 소속은 아니지만 궤를 같이 한다, 뭐 이념을 같이 한다, 철학을 같이 한다 이렇게 좀 하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 지금 현재 김광수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을 중도와 보수. 저는 중도 성향이 굉장히 강하면서 살짝 그 보수화, 보수 쪽 그 지점이 있지 않은가, 김광수. 그렇다면 고희숙 그 교육위원은 상당히 좀 진보적으로, 진보 쪽에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그 본선에 만약에 그 고희숙 의원이 본선까지 간다면 그 일반 정치 선거와 연계한 그 전략, 선거 전략을 가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서 지금보다도 표의 확정성은 더 크지 않겠나 커질 수 생각합니다. 있다. 그다음에 좀 나머지 그 새 후보 중에서는 송문석 전 그 교장이 이번에 좀 약간 뭐 10%를 넘지 못했습니다만 9%까지 이렇게 좀 나오면서 굉장히 앞으로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좀 보여줬다. 그래서 아마 본인도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송문석 그 전 교장과 고희숙 그 교육기관 간에 뭔가 좀 단일화 논의 가능성도 혹시 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창식 그 교육기관과 오승식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확실한 자신의 그 지지층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좀 고민이 많이 좀 깊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좀 아마 설 민심 아마 듣고 두 분이 계속적으로 완주까지 이렇게 결심을 할지 아니면 좀 다른 선택을 할지 아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교육감 선거 역시 1강, 2중, 2약이라고 뭐 딱 나타나 버리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데 1강이 또 막강하진 않다. 30% 여기도 현역 프리미엄이 많이 작용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저희들이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는 김광수 교육감의 선호도가 높을 것이다라고 많이 높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큰 차이가 예상외로 차이가 많이 좁혀져 있었다라는 부분이 우선 눈에 들어왔고 하나는 이제 중요한 건 저희 조사를 보면
도지사와는 별개로 교육감 선거에서는 세대 지역에서 보면 무릉무응답이 15에서 30%대 높게 유지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신 선거 막판으로 갔을 때 정당과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이게 또 다른 효과를 이제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당층이라 그러고 뭐 부동층이라 그러는데 그분들의 모습, 그 유권자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과 또 하나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신 단일화 문제입니다. 교육감은 역대 교육감 선거를 보면 단일화가 됐다가 뭐 쪼개지긴 했지만 단일화 효과가 크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만약에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어느 쪽에서든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그 단일화된 세력이 막강한 효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 조사를 계기로 많은 고민들을 하시겠지만 설명절 지나면서 입장들을 조금 정리해가지 않을까 나오겠죠.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제주도의원 선거 관련해서 저희가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 가운데 어느 정당의 후보를 선택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도의원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우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과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민주당의 네. 우세는 제주에서는 지금 도지사든 도의원 다 구조적으로 월등하다라는 부분인데 저희 조사를 보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게 56%, 국민의힘이 18%, 그 외 정당 무소속은 한 자릿수라는 거에서 분명히 민주당이 우위에 있다라는 거지만은 도의원 선거가 과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것이냐? 저는 더 날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의 행태로 봤을 때는 진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나 지금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들이 진짜 많은 소가리를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조금 이제 국민의힘이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될 거고 또 지금 세대별로 봤을 때도 60대 이상까지도 지금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높다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샤이 보수가 없다라는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모든 부분에서 이제 고민을 할 거라고 보지만 하나의 변수는 민주당 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제 어떤 파열음이 나왔을 때 그 부분들이 어떤 작용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과 그리고 국힘이 저희들이 계속 비판을 했지만 국힘이 끝까지 이런 방관적인 자세를 갖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얘기로는 3월에 당명도 바꾸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새 마음 새 뜻으로 움직인다면 그래도 지금 현역 의원들이나 그리고 지역 내 조직력을 갖춘 후보들은 또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다수당을 확보하기 힘들고 지금 현재 의석을 유지만 해도 저는 좋은 선방을 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번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아마 지역구 도의원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압승까지도 갈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조사 결과 보면 56대 18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바로 그 4년 전 선거를 이렇게 보면은 비례대표 8석인데 4대 4로 나눴거든요. 자, 국민의힘도 4석 가져가고 더불어민주당도 4석 가져갔습니다. 그만큼 득표율은 비슷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4년 전과는 전혀 다르다. 일단 그 계엄 사태로 인한 그 국민의힘에서는 악재가 굉장히 좀 남아있고 이걸 청산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현재의 분위기 그대로 해서 선거를 치른다면 아마 그 지금 여론조사에 나온 그 결과 그대로 아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격차가 생길 정도로. 이게 4년 전과 좀 달라지는 점이고 그다음에 이번 조사에서는 뭘 물었냐면 비례대표를 물은 게 아니라 지역구 출마자를 물었거든요. 자, 지역구 출마자에 대해서 누구를 어느 후보 정당을 이렇게 좀 지지하느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56%가 민주당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16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지역구 후보 같은 경우는 단 1%만, 단 한 표만 더 득표하더라도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격차가 많이 났다라는 거는 아마 32개 그 지역구 중에 이번에 그 민주당에서가 그 23명,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가
그 8명 당선됐었거든요. 그저 23대 8이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격차가 더 나게끔 아마 그 거의 뭐 저기 그 지난번에 70%를 득표했는데 이렇게 승리했는데 지역구석에서 이번에는 아마 그 이상 나지 않을까 민주당에서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다만 뭐 변수는 저기 비례대표 의석이 문제입니다만은 비례대표도 아마 지금 같은 그 정당 지지도나 이런 거 감안할 때 2022년 수준으로 국민의힘이 따라 붙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봅니다. 저희들이 뭐 여러 현안, 뭐 예를 들면 행정체제 개편이든 뭐 2050이든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뭐 다 일일이 뭐 점검하기 그렇고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좀 특별히 이번에 이제 눈여겨봤다라는 현안 여론조사 결과 있으면 하나씩 좀 짚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윤 대표 먼저. 네, 저는 뭐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그 조사 결과를 이렇게 좀 봤는데요. 예. 좀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의견을 봤더니 찬성 의견이 45%, 반대 의견이 37%, 찬성이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우세한 예. 것으로 이렇게 좀 나타났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행정구역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럼 기초자치단체 찬성했던 분들이 거의 좀 전에 민선 8기 때 공론화 결과와 거의 일치시키지 않을까. 공론화 결과는 3개 기초자치단체 체제였거든요. 그래서 예. 그것과 일치시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좀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예. 2개 체제를 선호한다라는 그 응답자가 59%가 됐고요. 3개 체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자는 1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격차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났다. 그래서 저는 뭐 현행 그 2개 체제가 좀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더라도 약간 3개 체제 안하고 좀 비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좀 이 점을 했고요. 아마 이것 때문에 아마 민선 9기 도정에서 뭐 어느 분이 도지사가 될지 뭐 아직 뭐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오영훈 지사가 그대로 재선이 된다 하더라도 고민은 커지게 됐다. 부담스럽겠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추진하는데 몇 개로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이 민심을 거스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현안보다 진짜 재밌게 본 게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예.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71%가 나왔다. 전국에서 평가를 해보면 60%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71%가 나왔다는 데서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게 보수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도 오차 범위 내에서 43대 45로 이제 잘못하고 있다가 2%포인트 높았지만 오차 범위 내에서 보수 성향까지도 43%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는 건 제주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기가 높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제주 현안으로 돌아왔을 때 제2공항 문제인데 제2공항이 단순하게 찬반을 물었는데 오차 범위 내에 들어갔지만 반대가 높았다. 50% 과반을 점했다라는 부분은 눈여겨볼 만할 필요가 있다. 또 여기에 중요한 게 앞에 모든 질문에 대해서 무응답이 2자릿수 뭐 20%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모름 응답까지 5%에 불과했다. 예. 그만큼 도민들이 제2공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고 이제는 자신의 의견들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이제 민선 9기가 됐을 때 많은 고민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거를 조금 쪼개서 봤을 때 처음부터 절차를 물었을 때 절차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39%가 나왔다는 부분. 꽤 높게 나왔습니다. 네, 많이 나왔. 예. 그리고 추가적인 검토나 보완 절차가 26%, 현재 절차가 타당하다가 26%, 뭐 보완 하나가 다 합치면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쪼개서 봤을 때는 다시 검토해야 된다가 39%가 나왔다. 이 부분은 반대 여론이 높고 이런 의견들이 높다고 봤을 거고 또 보완해야 된다고 봤을 때 제2공항 사업이 과연 순조롭겠느냐. 이 부분은 앞으로 더 큰 과제를 가져와 버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선거 국면에서도 이게 가장 큰 현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오늘 토론회 천천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남철 국장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저희 1차 여론조사가 표본을 1,015명을 삼아서 100% 전화 면접을 통해서 신뢰도를 높였다라는데 저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론조사가
제주 정치 지형의 현재 위치를 보여준 것이다. 이게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현재 위치를 보여줬고 승부가 어디에서 벌어질지를 이제 명확히 짚어줬다. 그 부분에서 이제 각 후보들은 저희 여론조사를 상세하게 분석을 하시겠죠. 그리고 그게 설명절이 지나고 이제 봄이 왔을 때 저희들이 이제 경선 국면에 들어서 저희 2차 여론조사 할 때 이제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하다라는 건 뭐 정확한 메시지가 나왔고, 그리고 도지사 선호도나 뭐 도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우위가 확인된 만큼 이제 내부 경선이 그만큼 치열해질 것이다. 근데 그 내부 경선이 치열해질수록 오히려 파열음이 높아질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는 또 하나의 문제점을 던져준 여론조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힘은 인지도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를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고, 유권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유보층이라는 부분에서는 향후 정책과 그다음에 이슈에서 이번 판세는 충분히 요동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번 여론조사가 후보들과 저희들한테 많은 의미를 던졌다고 보고 후보와 각 정당의 분발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윤철수 대표께 정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설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아마 지방 정가는 물론이고 도민사회도 아마 초미의 관심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여론조사라는 게 그 공론의 의견, 우리가 도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이것을 통해 갖고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확인하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이번 여론조사는 아마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고 좀 봅니다. 하나는 선거 대결 구도 속에서 도민들의 그 후보 선호도를 통해서 초반 판세를 가늠할 수 있었다. 이 점이 좀 의미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유권자들은 무엇을 중요한 의제로 생각하는지 이 정책 현안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저는 이 두 번째 후자를 굉장히 좀 중요시 놓고 있는데, 이제 응답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번 선거의 중요 그 선거 이슈가 무엇인가, 이건 좀 어느 정도 확인은 됐거든요. 그다음에 지역 현안에 대한 그 도민들의 생각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아까 행정체제 개편도 그렇고 제2공항도 그렇고, 이제는 그 정치권이 응답해야 될 차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물론 선거 판세에 따른 그 전략적 대응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유권자들이 제시한 그 의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화시키고 어떻게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좀 약간 진지한 고민, 선거 유불리를 떠나서 제주 발전을 위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언론사사의 1차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론은 숫자로 나타나지만 선택은 유권자의 몫입니다. 제주 민심의 흐름, 저희 언론사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넉넉하고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